네, 기관의 눈입니다. 사실은 기관의 눈 시작하겠습니다. 남북 관계가 경색된 지 오래입니다. 최근 통일부가 이를 타개하고자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서요. 남북 경협에 물꼬를 좀 트겠다고 하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실제로 남북 경협에 키를 쥐고 있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이 되면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죠. 과연 남북 관계가 복원돼서 남북 경제 교류 협력이 이루어질지 사실 관련된 기업들은 지금 많이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KDB 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에서 남북 경제 협력과 북한 경제 분야를 다루고 있는 김영희 선임연구위원 전화 연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김영희 박사님은 탈북민으로 대한민국에 정착하시기 전에 원산 경제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북한이 이제 경제학이나 경영학을 이렇게 구분을 안 짓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그래서 경제학이라는 걸 통해서 그 시장 경제에 대해서는 조금밖에 배운 게 없고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계획 경제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또 경영 관리를 어떻게 할까,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김영희 선임연구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꽤 오랫동안 남북 관계가 경색돼 있고요. 사실은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쪽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좀 하는 것 같기도 보이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조금 우리 사실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남북 교류 협력주 관련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보유하고 계신데 답답하실 겁니다. 이 전문가로서 이 돌파구가 보이십니까? 돌파구가요. 일단은 돌파구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면 경협이 중단됐을까? 또 왜 남북관계는 악화됐을까? 그 원인이 뭘까? 원인을 해소해야지만이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고 개선이 돼야지만이 경협이 재개가 되고 그래서 그게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조건 하에서도 돌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악화된 원인이 뭘까라는 건데요. 2018년도 이제 북한이 북한하고 남한하고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했고, 공식적으로 두 번의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또 비공식적으로 2018년 5월 달에 두 정상이 만났고요. 또 작년이죠. 판문점에서 6월 달에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때 그때 한번 잠깐 만난 적이 있고요. 두 정상이. 그러면서 남북 간에 합의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14선언의 합의를 이행하자. 동해선,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하고 현대화하자. 그러면서 거기 또 정치적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2018년에 정전협정 65주년이니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자. 이게 많은 문제들이 논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3년 차를 맞이하고 있지만 만 2년이 됐지만 정말 이행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왜 저렇게 미국이 눈치를 많이 보지? 민족끼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러면서 북한의 노동신문이라든가 조선중앙통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4대 매국이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한미 워킹그룹이라든가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결연한 의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보여주면 그러면 그게 이제 북한에 좀 개선의 여지를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다 국경이 닫힌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아무리 이렇게 제스처를 보여도 북한으로서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뭐냐면 한국이 정말 결정적으로 북한이 말하는 4대 매국 이거를 버리지 않느냐 이상에는 선 남북 관계 이게 있을 수가 없다. 남북관계가 전 북미관계 후 남북관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정말 결연한 의지 이런 그런 것을 보인다면 그래도 선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올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사실은 제일 좋은 것은 북한과의 교류가 사실은 발전이 돼서 북한에도 여러 가지 자원 광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요. 우리나라가 좀 도와줄 수 있는 것, 또 반대로 우리나라가 좀
또 받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연구위원님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 보임에도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우리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있는 것이고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을 하려 그래도 뭐 코로나가 없다고 가정을 하고요. 뭐 지금 코로나 얘기를 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코로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 사실은 이 미국 동맹 관계 속에서 뭐 우리나라가 사실은 북한과의 뭐 교류 협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무역의 측면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안 되지만 관광 문제 이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남북 간의 이제 무역은 오이사 조치 때문에 중단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오이사 조치는 그렇게 뭐 무력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하고 북한 사이에 무역은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이 무역에서도 사실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못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 기계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 되지만 경공업 물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무역이 가능한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무역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도 표출을 하지를 한 바는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고, 또 그다음에 관광 부분도 마찬가지죠. 이 관광도 바로 오이사 조치 때문에 다 중단이 된 부분이죠. 중국 관광객들이 지금까지 들어가다가 코로나 때문에 안 됐고요. 중국 간의 무역이 다 되고 다른 나라 간의 무역이 다 되고 있습니다. 제재에 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그런 게 좀 미온적이었다라는 북한의 그런 인식이 있지 않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요번에 이인영 신임 통일부 장관이 이제 남북 경제 교류에 물꼬를 터보겠다고 사실은 개성공단 관계자들도 좀 만났어요. 만나고 아시겠지만 남북 교류 협력법도 이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사실은 그러면 그 전에 있던 장관님은 뭐 이런 것들을 노력을 안 하셨냐? 뭐 제가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굉장히 노력을 하셨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장관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다음에 남북교류 협력법이 개정안을 뭐 입법 예고했다고 그래서 뭐 어떤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것은 좀 우리가 상상하기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제 뭘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교류협력법이 뭐 개정이 됐다 하더라도, 그러나 앞으로 여건과 환경이 조성이 됐을 때 그때 교류 협력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개성공단처럼 언젠가 그냥 갑자기 이렇게 중단되는 사태, 그러므로 해서 기업들이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사태,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개정한 그 법률을 보면 지금까지는 뭐 민간이라든가 이런 데서만 이제 경협이 이루어졌지만 지자체에서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추가가 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지방자치단체하고의 협력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해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그 교류 협력이 만약에 전부 또 혹은 일부가 제한이 되거나 금지될 경우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한 부분,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순간 뭐 남북 간에 이렇게 단절이 된다거나 이런 것을 차단할 수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통일부 소속으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협의회를 두도록 한 부분, 이런 부분들도 어찌 보면 통일부가 이제 그 주체가 돼서 지방자치단체도 통일부가 그러니까 상국기관으로서 다른 지자체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에 다 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당장 교류협력을 빠르게 진척시킬 수 있는 법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환경이 조성되면 정말 원활하게 이렇게 작동을 하고 후에 이제 그 정말 조금 긍정적인 조건을 마련하는 데는 기여를 하지 않았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영희 연구위원님께 또 이제 질문이 좀 많은데 아까 이제 무역 쪽으로는 우리가 조금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고, 지금 방금 뭐 또 지방자치단체들이 할 일들이 좀 있을 것이다. 잘 찾아보면 뭐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뭐 우리는 하고 싶을 수 있겠죠. 지금 정부는 하고 싶을 수 있겠지만
개성공단하고요. 금강산 관광은 그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와 관계없이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뭐 연구를 좀 해보셨습니까? 법적으로 이게 가능하지 않죠. 네. 왜냐하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을 만약에 재개를 합니다. 재개를 하면 인건비가 이제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한 노동자들한테 근로자들한테 인건비를 줘야 되고 그게 외화로 주게 되죠. 현금 거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금 유입이 북한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개성공단을 재개하면 인건비를 주지 말아라. 그럼 북한이 일을 했는데 돈을 안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요. 금강산 관광도 관광한 다음에 북한이 지불해야 될 비용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런 현금 거래 때문에 지금 현재 금강산이라든가 개성공단이 재개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미국이라든가 유엔을 통해서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하. 뭐냐면 현금을 주지 않고 현금은 우리 북한에 현금 안 주겠다. 대신 그렇습니다. 예. 달러 대신에 경공업 원부자재라든가 북한 주민들이 생활, 삶과 정말 민생과 관련된 경공업 원부자재를 이렇게 대신 그만한 돈에 해당한 걸 지불해 주겠다라고 한다면 이게 어느 정도 외회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이거를 일부 양보가 되지 않습니까? 네. 유엔이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네. 그런 예외적인 부분을 일부 양보를 해준다면 북한의 핵 보유를 고착시킬 수 있는 개연성 이런 것들이 혹시 있지 않느냐라고 유엔이나 미국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까. 그래서 절대 이 부분도 허락하기는 쉽지가 않다. 여기서 우리 정부가 얼마나 미국이나든가 국제사회를 설득시키느냐에 따라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을 재개하고 현금 안 주고 대신 뭐 경공업 원자재 기계 말고 원부자재, 신발 원자재, 뭐 설탕, 밀가루 뭐 이런 것들 주는 방법은 있을 수가 있지만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우리 정부가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할지는 이제 이런 것도 고민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도 사실은 북한에 대해서 뭐 사실은 조금 공부를 좀 했다면 한 사람인데요. 우리 측이 이제 손을 내밀어도 사실은 북측에서는 그 답을 좀 안 하고 사실은 좀 뭐라 그럴까요? 뭐 고개를 숙이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지만 서로 좀 협력하려면 좀 부드러워야 되는데 네. 그 부드러움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물론 뭐 부드럽다고 해서 남북 경제 협력이 된다고 뭐 보장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북한 경제가 지금 뭐 좀 어렵다는 얘기도 있고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뭐 한 명이 있는지 두 명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현재 북한의 경제 상황은 우리 연구위원님이 보시기에 뭐 어떻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까? 예, 이제 일부 언론에 다 나와 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통계가 보여주는 경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대무역 동향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대북 제재에다가 코로나까지 끼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만 보더라도 대중무역액이 4.12억 달러예요. 전년 동기간 대비 보면 47% 거의 절반 동이 나버렸습니다. 네. 그만큼 감소를 한 거죠. 그다음에 수출 같은 경우는 72.3%가 감소를 했어요. 수입은 66.5% 감소를 했고요. 엄청난 감소 숫자예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죠, 이게. 그런데 이거를 연으로 계산을 한다면 이제 상반기이기 때문에 네네. 연 대중무역이 하반기가 상반기하고 동일한 수준이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전년 동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난해 대비 72.2%가 수출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달러가 지난해보다 1.5억 달러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처하게 되는데 이게 과거 80년대나 그러면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할 때 그때 시점으로 돌이켜보면 고난의 행군 1999년도에도 북한이 수출이 5.2억 달러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얼마 되냐? 하반기에 상반기와 같은 수준이라 그러면 5,800만 달러밖에 안 됩니다. 네네. 1억 달러도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거 놓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통계가 보여주는 수치는 북한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금 지탱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북한이 과거 국방과학기술에서 모든 과학기술은 국방으로 했는데 김정은 집권의 최근 들어서는 과학기술은 경제로 이러고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과학기술에 의한 생산공정 현대화 재자원하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파고무, 파지, 무슨 파우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쓸모 없이 버려진 것들을 다 활용을 해서 그걸 네.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보자라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활성화되고 있고 또 과거와 달리 기업에다 자율성을 부여했습니다. 너네가 알아서 생산 활동을 해라 하다 보니까 기업과 시장이 상호 작용을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은 과거와 달리 시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장마당이라는 게 공식 이름은 지역의 명칭을 붙여서 뭐 통일고래시장, 뭐 청진의 뭐 수남시장 이렇게 붙여 있지만 국영기업하고 시장이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다 보니까 아마 지금 사태라면 90년대 중반과 같은 사태가 와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네. 김효영 의원님, 우리가 시간이 좀 없어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요거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 김여정 노동당 제1부장의 그 위임 통지설, 요 간단히 요거에 대해서 코멘트 좀 부탁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는 김여정이 그 6월 달부터 나서서 김여정이 지시다. 그리고 지시를 간설해라 한 것은 분명히 김정은이 권한을 일부 이게 넘겨 이양을 했다라는 거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완전히 이렇게 이양해 준 것이 아니라 동생이기 때문에 오빠를 중심으로 보좌하는 역할을 해라. 또 김여정이 어느 정도 정치 감각이 있기 때문에 업무 과중을 다소 줄이기 위해서 취한 대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현재 뭐 남북 관계가 좋지 않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남북 경협주를 좀 들고 계신 분들 계시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쨌든 아직은 남북 경협과 관련된 투자 전략, 투자 위험도가 살짝은 높은 것 같습니다. KDB 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의 김영희 서민연구원과 얘기 많이 나눠봤습니다. 다음에 한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